T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주 모두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미국에서 국내 테러 위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정보 당국자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웃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서 지난달에 완료된 미군의 철군을 언급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정상들도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폐막한 유엔 총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 미국에서 국내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네요. 네, 단순한 증가 수준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당국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 상원 국토안보 정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정보 당국자들이 증언한 내용인데요. 현재 정보기관들과 법 집행기관들은 인종적인 적대감이나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국내 테러리스트들이 가하는 위협에 맞서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청문회에는 누가 출석하고 또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우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출석했습니다. 국내 테러 건수는 분명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이들 국내 테러리스트를 막는 것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있어 FBI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국내 테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다는 겁니까? 레이 국장은 지난 1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국내 테러 조사 건수가 1000건에서 27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년 전부터 국내 테러를 다루는 인력을 2배 이상 FBI 안에 늘렸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많아 있었고 지난 6월 백악관과 법무부는 국내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를 하고 백인 우월주의 민병 조직을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증가하는 데 맞서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내 테러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요인은 지난 1월 6일 발생했던 의사당 난입 사태라라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단체 회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의회로 난입을 했죠. 5명이 숨지고 600명 이상이 기소가 된 사안인데 네. 레이 국장은 이 의회 난입 사태는 정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국내 테러 증가에 있어서 또 어떤 다른 원인이 있었을까요?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외국 테러 집단의 영향이 동기가 된 단독 범행자의 활동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추적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레이 국장은 집단 테러범들이 아닌 단독 범행자들은 혼자서 움직이고 일단 급진화가 되면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들은 또 때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기를 이용해 소프트 타겟이라고 하죠. 즉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테러를 일으키면서 범행 간의 연결점도 별로 없다면서 상당히 추적이 어려운 그런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많아졌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곳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겁니까? 역시 대도시가 주요 목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 국장은 지난 몇 년간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등 몇몇 대도시에서 테러 공격이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네. 기억하는 뭐 뉴욕 테러,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이런 것들이 다 대도시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내 테러 위협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테러 위협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슬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 조직의 위협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대테러 센터 NCTC의 크리스틴 에비자이드 국장은 청문회에서 20년 전 알카에다가 항공기를 납치해 테러를 일으켰던 911 테러 당시와 비교해 이들 국제 테러 단체들의 위협은 그래도 조금은 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비자이드 국장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대테러 압박이 알카에다 조직을 저하시켰지만 연계 조직들은 여전히 개인을 활용을 해서 미국을 공격할 의도가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미국에 가해지는 테러 위협도 있을까요? 네, 정보 당국자들은
이란 그리고 중국 등의 해외 테러 위협도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가장 큰 상황으로 레이 국장은 FBI가 평균 12시간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방첩 수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라고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청문회에 참석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중국은 지적 재산 절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한번 가보죠. 유엔 총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주요 토론 의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21일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 토론 첫날에는 약 30명의 전 세계 정상들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카타르, 터키, 이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주로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대표들이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관한 자국의 입장과 우려 또 기대 등을 내놨습니다. 네, 이 카타르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을 주도적으로 중재해 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과 지난달 15일 수도 카불 함락과 함께 무너진 전 아프간 민간 정부가 바로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평화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네. 또 미국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탈레반이 지난해 2월 미군 전면 철수를 골자로 한 역사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했던 것도 바로 카타르 수도 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카타르는 미국과 탈레반 양측 모두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는 셰이크 타민 빈 하드 알타니 왕이 나섰습니다. 카타르의 왕이 탈레반과의 협상 후 아프간에서 철수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아프간에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는 앞으로도 계속 양측이 대화를 통해 약속했던 것을 지키도록 조율에 계속해서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중재자로서 카타르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편 터키도 아프간 문제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터키는 특히 미국의 철수 결정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핵심 관문인 카불 국제공항의 안전과 운영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선 적이 있었는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이날 유엔 본부를 직접 찾아서 아프간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아프간의 정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도움과 연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가능한 한 빨리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 치안이 수립되길 바라고 아프간 국민들이 안정을 찾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유엔 총회에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유엔 무대에 처음 등장을 했잖아요. 네. 라이시 대통령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지난 6월에 취임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유엔 본부를 직접 찾지는 않고 화상으로 연설을 대신했습니다. 미국의 철군과 관련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게 아니라 바로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또 탈레반 지도부에 권고도 했는데 모든 종족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정부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아프간의 안보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사국인 아프가니스탄 대표도 회의장에 있었나요? 네, 굴람 이삭자이 유엔 주재 아프간 대사가 이날 참석을 해서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청취를 했습니다. 이삭자이 대사는 지난 7월 아슈라프 가니 전 아프간 정부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유엔 주재 아프간 대사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의 현 탈레반 정부가 이 이삭자이 대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탈레반 정부는 지난 20일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삭자이 대사는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알 샤인 탈레반 대변인을 대사로 임명을 했으며 유엔 총회 일반 토론 마지막 날인 27일 아프간 대표로 참석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이런 요구를 했군요. 여기에 대해 유엔의 반응은 어땠던 겁니까? 유엔은 탈레반 측 서한과 그리고 이삭자이 대사가 지난 15일 자신이 여전히 아프간의 대표라고 밝힌 서한을 산하 신임장 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9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신임장 위원회는 각국 대표 신임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임장 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탈레반 대표가 바로 다음 주 일반 토론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유엔 총회 주변에서는 신임장 위원회가 10월 전에 열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탈레반 대표가 오는 27일 마지막 일반 토론에 연설자로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일반 토론 전날 연설자로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1일 화상 연설을 통해 기후 변화와 코로나 바이러스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이 중국의 정책과 외교 방향 등을 홍보했습니다. 1년 넘게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있어 사실 중국은 특히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 과학적 조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조작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또 기후 변화 문제가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 시 주석도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앞으로 외국에서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개발 도상국들의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더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 앞서서 이날 연설을 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관례에 따라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연단에 섰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 문제, 테러 위협 등 국제사회의 도전에 맞서 협력과 단합 그리고 외교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중국을 따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강대국들의 악의적인 시도에 미국은 단호히 맞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우리의 가치와 힘으로써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동맹과 우방을 위해 일어설 것이다라는 강조도 했습니다. 예. 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도 잠깐 짚어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연설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종전 선언을 제안을 해서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남북한의 3자 또는 미국과 남북한, 중국까지 있는 4자 간 종전 선언을 제안을 하면서 종전 선언으로 한반도는 불가역적인 진전과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제 현안과 관련한 주요 발언으로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함께 협력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충실히 이행을 할 것이고 2050년까지 저탄소 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